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콘텐츠 에디터입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이지스 자산운용 대체증권 투자 파트와 호흡을 맞춰보겠습니다. 이건희 팀장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원래 이제 3월부터 이지스 운용의 대체증권 투자 파트와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뭐 중간에 저희도 뭐 약간 조정 기간이 필요해서 네. 잠깐 쉬었지만 뭐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고 있고요. 이 팀장님과는 저희가 처음에 아마 이제 첫 주거였나요 그때?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팀장님부터 시작해서 쫙 이렇게 섹터들 다뤘는데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최근 리츠 시장에 가장 이제 좀 관심이 많았던 산업용 섹터, 뭐 맞습니다. 그중에서 물류 섹터를 저희가 한 번도 안 다뤘더라고요. 네, 사실 제일 크고 중요한데. 네. 그래서 또 물류 센터 리츠의 분위기도 요즘 많이 또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뭐 산업용 섹터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물류 센터에 대해서 좀 네. 최근의 동향에 대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 좋습니다. 네. 네. 이 인더스트리얼 산업용 섹터 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한국에 되게 낯설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잘 쓰지 않는 용어이기도 하고 네. 뭐 산업용 섹터 안에 부분 집합이 이제 물류 센터가 있긴 하지만 많지도 않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해외로 보면 뭐 단순히 산업용 섹터가 물류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비즈니스 파크 뭐 또 우리가 없는 유형의 그런 네. 상품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반적인 설명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과거 대비해서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또 섹터 중에 하나가 이 인더스트리얼이라는 섹터고요. 특히나 이 팬데믹 이후에 가장 또 부침이 심했던 그리고 또 가장 각광받았던 또 섹터가 이 부동산 내에서 인더스트리얼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좀 처음에 인더스트리얼 섹터다라고 했을 때는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번역하면 그냥 산업용 부동산인데 근데 막상 이 관련 리츠들을 다 보면 대부분이 물류 창고를 가지고 있는 물류 또 섹터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몇몇 사람들은 이걸 이제 해석을 할 때 그냥 물류 섹터다라고 이제 또 통칭을 하긴 하는데 원래 이 인더스트리얼이라는 자산의 특징은 이 제품의 생산에서부터 유통 그리고 소비자까지 전달되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이 부동산을 그냥 인더스트리얼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제조업 비중이 높았던 7, 80년대에는 이 인더스트리얼 섹터 내에서도 공장, 생산 관련 시설도 어느 정도 좀 비중이 있었지만 이제 또 미국의 특징이 이런 생산 공장이 다 해외로 이전되면서 국내에는 대부분 이런 물류 창고 관련 이런 부동산이 또 주를 이루다 보니까 지금 이 리츠 시장, 미국 리츠에서 인더스트리얼은 대부분이 다 물류 창고를 가지고 있는 리츠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더스트리얼 하면 물류 창고 리츠다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이게 좀 구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도 뭐 대형 물류 창고 아니면 중형 물류 창고 또 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물류 창고와 오피스가 같이 있는 형태인 뭐 비즈니스 파크 그렇죠. 예, 아니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좀 다를 수 있지만 데이터 센터도 인더스트리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복합적인 인더스트리얼을 가장 잘 나타내는 또 국가가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또 다녀왔었던 싱가포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찌 보면 이제 말 그대로 산업용 섹터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맞는데 네, 어떤 네.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제 그런 어떤 미국의 제조 발전 단계에서 이렇게 약간 물류 센터로 맞습니다. 우리가 좀 이제 범위가 좁혀진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보면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네, 아마존 네. 같은 네, 경우를 맞습니다. 보면 이제 생산 시설에서 어떤 유통 시설이 이제 분리돼서 나온 게 물류 센터였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물류 창고인데 또 최근에 아마존의 어떤 경향을 보면 그런 것들이 또다시 결합되는 약간 그런 형태도 보이고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이 물류 창고가 예전에는 그렇게 각광받지 않았던 섹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단순히 창고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굳이 이걸 투자해야 해? 이렇게 넓고 그리고 작은 규모의 자산을 투자해야 돼라는 생각 때문에 예전에는 그렇게 주를 이루지 못했던 섹터였는데 이제 이게 10년대 들어서 이제 이커머스가 발전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아마존이라는 거대 사업자가 등장하면서 그때부터 나타났던 변화는 이 단순한 물류 창고가 밸류가 이제 좀 창출되는 그런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흔히 말해 저희가 이제 풀피먼트 센터라 그러죠. 그렇죠. 네. 물건을 피킹해서 이걸 포장해서 또 효율적으로 배달하는 것까지 이루어지는 공간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점점 대형화되고 그리고 좀 더 최신식
이런 시설로 바뀌어야 가치 창출의 그런 또 능력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또 흐름에 맞춰서 기관 투자자들의 돈도 들어오고 투자 상품으로서 또 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돈들이 이 섹터로 좀 몰렸습니다. 이를 또 반영하듯이 이 물류창고 이 리츠들 역시 주가가 2010년 이후에는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원래 통상적으로 이 인더스트리얼 섹터는 굉장히 경기 민감한 섹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경제가 성장해야 이 항구 주변 아니면 이 공항 주변에 물류창고가 또 흥행을 이루고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 많은 소비를 이뤄야 이런 많은 물품들이 이 재고와 또 드나드는 게 보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좋을 때는 확 좋아졌다가 안 좋아질 때는 확 안 좋아지는 굉장히 사이클이 큰 섹터 중에 하나였지만 최근에 이렇게 성장성을 가미하고 많은 돈들이 또 투입되다 보니까 이러한 사이클에 상관없이 계속 꾸준한 상승을 이뤄왔습니다. 이제 그게 보였던 게 대표적으로 팬데믹 시기였죠. 그때 대부분의 부동산 자산들은 큰 하락을 맞이했지만 이 사회적인 이 공간에 대한 폐쇄가 처음 전례 없는 폐쇄가 일어났을 때 모두들이 이커머스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고 실제로 그거 관련 소비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곳 섹터에 대한 더 많은 돈들이 모였고 또 이게 주가에 반영돼서 이러한 경기 사이클에 상관없이 물류는 더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게 이번 팬데믹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물류센터는 좀 이제 이거 산업용에 대한 끝난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다뤄볼 텐데,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말씀하신 대로 저도 최근에 어떤 발표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소위 뉴 이코노미라고 하죠. 네네. 이 여기서 이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뭐 사실은 미국의 패드가 어떤 금리를 인상하고 네. 경기와 어떤 물가 이것들에 대한 어떤 영향을 주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네. 뭐 과거에 이제 그 어떤 전례를 가지고 저희가 이런 패드의 조치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전망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뉴 이코노미라는 섹터가 완전 없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의 궤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실은 이제 좀 큰 변수가 되고 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실제로도 주가가 많이 이제 뭐 변했어요. 네. 시가총액 순위가 특히 미국을 보면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한번 2020년도인가 그때 한번 이렇게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 2016년 말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시가총액 1위가 사이먼 프로퍼티스, 네, 맞습니다. 리테일이었고 리테일 리츠였고 그거는 그 이전 10년 동안도 아마 거의 1위였을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급격한 변동이 있어가지고 코로나와 디지털라이제이션 뭐 이런 영향으로 뭐 아메리칸 타워 같은 통신탑 리츠, 맞습니다. 그리고 에키인스 같은 데이터 센터 리츠, 그리고 프롤리저시스 같은 이제 물류 센터 리츠, 지금은 아마 프롤리스 1등일 텐데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뉴 이코노미 섹터의 어떤 선두주자들이 치고 나가는 모습이 확연하게 나타났어요. 맞습니다. 네. 사실 시가총액이 뭐 모든 걸 반영하지는 않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최근의 트렌드를 좀 보여준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게 딱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10년대 중반 들어서 부동의 1위였던 사이먼 프로퍼티가 이제 역전이 되면서 다른 이제 데이터 센터나 통신탑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물류 센터로 이제 시가총액을 내주고 있고 실제로 이 인덱스 주요 부동산 리츠 인덱스 내에서도 이 비중이 산업용이 레지덴셜과 이제 1위와 2위를 좀 이제 싸운 정도로 많이 커져서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섹터로 이렇게 좀 성장을 한 게 사실입니다. 네. 이 산업용 섹터가 그리고 이제 잘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 네. 축약해서 볼 수 있는 나라가 저희가 6월달에 다녀왔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말씀하신 싱가포르였는데 저희가 뭐 물류 센터나 이런 것들은 한국에도 있기 때문에 네. 좀 뭐 그렇게 낯설지는 않았는데 제일 좀 이제 특이했던 게 이 네. 비즈니스 파크였어요. 아, 이거를 네, 뭐 네. 사실은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 설명을 해야 될까 이것도 좀 처음에 낯설었는데 네. 물론 이 현장에 좀 설명 들었지만 한번 소개해 주시죠. 아, 네. 사실 싱가포르에서는 원래 많은 주를 이뤘던 인더스트리얼 자산은 이 팩토리 형태였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아는 대형 그런 공장이 아니라 싱가포르는 좁다 보니까 소위 이제 한국에서는 아파트형 이제 공장이라 네네. 그러죠. 주식산업센터. 네, 복층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소규모 사업장들이 들어가서 생산을 하는 그런 자산이 주로 이제 인더스트리얼의 주축을 이뤘었습니다. 이제 하지만 이게 최근에는 신규 인더스트리얼 자산으로 각광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비즈니스 센터라는 자산인데 사실 이렇게 이름만 들었을 때는 싹 확 와닿지 않아요. 근데 굳이 우리나라에서 그런 자산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에 있는 자산이다라고 꼽거든요. 네네. 거기에 보면 주요 업무 지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피스는 아니지만 많은 오피스 형태의 자산들이 있고요.
근데 또 그 안에는 뭐 창고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 또 뭐 용도에 따라서는 자기네들이 연구소로 쓰고 싶다 하면 또 연구소로 쓰기도 하고 이렇게 약간 오피스와 다른 형태의 공간이 좀 조합된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좀 비즈니스 파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이런 대형 비즈니스 파크 내에는 이런 R&D 센터가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오피스와 이런 창고를 같이 쓰기도 하고 아니면은 특정 이런 비즈니스 파크에는 호텔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합형으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모든 업무 플로우가 흘러가게끔 좀 세팅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테일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맞습니다. ESR이 네. 하는 비즈니스파크 창의공항 근처를 네, 방문했는데 맞습니다. 거기 예. 보면 이제 한국의 이마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네. 어떤 큰 어떤 대형 리테일러도 마트들.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가 이제 지식산업센터 같은 거라고 하면 약간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이제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로 가본 이제 싱가포르의 이제 그런 그 비즈니스 파크는 상당히 이제 임차인들도 보면 이제 네. 글로벌 기업들도 많고 크레딧이 좋았잖아요. 맞습니다. 뭐 이를테면 이 HP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그런 데 있었기 때문에 뭐 거기는 글로벌 기업들의 에이펙 뭐 헤드쿼터 같은 것도 유치를 하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상당히 시설이 좋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싱가포르 특징을 좀 반영한 건데 싱가포르는 도시가 그렇게 뭐 크지 않다 보니까 이 CBD 내에 이 오피스 업무 공간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수요가 늘어도 이 공급이 제약적이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최근에 이제 발생하고 있는데 그걸 좀 해결해주고 있는 게 이제 비즈니스 파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교외 지역에 이러한 좀 대규모 단지를 그리고 오피스와 다른 복합형 부동산을 이렇게 만듦으로써 많은 그런 글로벌 기업들이 아시아 헤드쿼터 아니면 뭐 아세안 헤드쿼터로 거기를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뭐 공간에 대한 제약도 없고 또 임대료는 CBD보다 약 절반 가까이 또 싸고 그리고 또 싱가포르 정부가 또 이런 기업들을 면세를 주면서 많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싱가포르 규모 대비 경제를 더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이런 비즈니스 파크를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즈니스 파크가 싱가포르 인더스트리얼 섹터에서는 주요 또 이 자산군으로 점점 규모를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아마 싱가포르 리츠를 많이 보실 거라 생각해요. 요즘에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그 한국의 지식산업센터를 생각하면 약간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제 아센더스 지금 캐피탈랜드 이름 바뀌었죠. 여기라든 ESL 같은데 이 비즈니스 센터를 많이 담고 있는데 그런 어떤 비즈니스 센터는 사실은 상당히 우리로 치면 글로벌 기업들이 쓰는 맞습니다. 데다. 그리고 이게 사실 싱가포르 정부의 어떤 제조업 육성, 해외 기업 유치 정책과도 되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모습을 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유망한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지에서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있는 인더스트리얼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뭐 그 외에 또 혹시 저희가 좀 참고를 할 만한 특징이 있을까요? 산업용 섹터에 대해서? 뭐 사실은 근데 또 대부분이 최근에는 이 물류 쪽으로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원래는 이렇게 싱가포르처럼 다양한 형태의 인더스트리얼이 나타나야 좀 더 보는 재미도 있고 좀 분석하는 재미도 있겠지만 최근에 사실 인더스트리얼 섹터는 물류가 뭐 거의 80-90%다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사실은 또 물류를 얘기 안 하면 또 이 인더스트리얼이 또 산업용 섹터 이퀄은 이제 물류센터 약간처럼 여겨지고 있고요. 저희도 맞습니다. 쓸 때도 뭐 사실은 거의 이제 그런 느낌으로 쓰고 있긴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 산업용 섹터가 생각보다는 다양하고 그 다양성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시장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라는 걸 맞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류